사실 성과급 높더라고요. 기본급에 뭐 300%, 400%씩 성과급 준다고 하지 거기에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뭐 일반 퇴직금까지 다 합치면 한 6, 7억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와 요즘에 너무 힘들고 뭐 물가 높다, 금리 높아, 이자 많이 내야 된다 그러는데 공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은행이 주고 있는 성과급, 은행이 주고 있는 퇴직금 다 국민들의 돈으로 예적금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와. 예,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막대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배당하고 주주에게 배당과 많은 부분이 성과급으로 지급이 됐는데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민들께서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불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은행 산업이 과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대 메이저 금융지주 회사가 은행 산업을 거의 다 점유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은행에서 예금 금리는 뭐 천천히 올리고 대출 금리만 크게 올려서 뭐 이자 수익을 많이 얻어도 제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하고 싶어도 뭐 4개 시중 은행 말고는 거래할 마땅히 다른 은행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과점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은행에서 얻는 이자 수익이 완전 경쟁 상황일 때보다는 더 높은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과점이니까 서비스의 질도 가격이 올라가면 뭐 서비스의 질이 따라서 올라가면 금융 서비스의 질이 따라서 올라가면 고객들이 불만이 적은데요. 금융 서비스의 질도 그 수준을 올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과점이니까. 예, 과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불만이고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때 뭐 예금 금리 낮춰라, 이자 예대 마진 낮춰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 오히려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한국 금융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저되게 만드는 이런 나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은행 산업에서 경쟁의 정도를 높여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했대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꿀 것을 그렇죠. 검토해달라. 예. 그럼 그 방향은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그 보여지네요. 방향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지금 현재 3개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사실 인터넷으로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다 보니까 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더 높게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이자는 더 낮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겼을 때 네네. 민간 은행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고객을 뺏길 것을 우려해서 예금 금리도 높은 특판 상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우대 금리를 제공했던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규제를 좀 더 풀어줘서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영업 범위를 확장하고 또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진출도 허용해주는 물론 이거는 금산분리랑도 또 연관된 연관이 이슈인데요. 있겠죠. 예, 그런 정책을 감안하면 그래서 은행 산업의 경쟁의 정도가 세지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예대 마진 같은 경우 뭐 가상금리가 너무 과하다 보면 그것도 낮춰지는 효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성과급 퇴직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떠냐. 경제 전반에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고통지수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1년 사이에 서민들이 물게 되는 이자 비용이 2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이자 수익이 주요 은행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33조 원. 네네.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디에서 돈을 잘 벌었나 보면 이자 수익, 소위 땅 짚고 헤엄치는 그 장사에서는 20% 이상 수익이 늘었는데 비이자 수익은 35% 정도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정서가 보는 눈이 곱지 않겠죠. 그렇다면 사실은 정말 좀 안타까운 게 관치 논란 혹은 밖에서 관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가상금리 같은 것도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좀 줄여보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리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과급 논란이나 희망퇴직 논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희망퇴직, 명예퇴직에 희망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게 거의 등 떠밀려서 회사를 떠나는 건데 마치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은행의 희망퇴직은 복지제도처럼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용시장은 좋지 않고 이자 비용이 크게 불어나는 시대에 국민들의 여론이 당연히 좋지 않을 테고
관치 논란 관련해서도 저는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게 애초에 금융업 자체가 라이센스를 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관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정부가 관리해서 경쟁자가 들어오는 걸 막아줘서 하는 사업인데 네네. 이 관치는 괜찮고 그리고 은행이 어려울 때 공적 자금 들어가는 방식의 관치는 괜찮고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게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네네. 결국은 은행이 어려울 때 비용은 사회화하고 수익은 사유화한다. 이런 논란을 벗어나려면 은행이 먼저 솔선해서 영업비밀이라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가상금리 산정 방식 이런 것들 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